솔트룩스 다시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 2월 말이었죠. 장기 이평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당시에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4월 14일에는 4750원까지 상승하는 등 보름 만에 100%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유로 급등에 따른 충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현재 재상승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10% 정도 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재차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6.3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겠죠. 일단 이 신정부의 정책 테마주들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 대선 테마주는 인맥과 정책 테마주를 양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맥 테마주의 경우는 5월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정책에 대한 테마주는 새로운 정부가 일단 들어서면서부터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겠는데요. AI 산업은 정말 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또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든 간에 이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 없는 최대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일단 솔트룩스 정책 관련주 AI 측면에서의 대표주로 현재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목표치는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인지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의 시초가 공략 주방 계속해서 수익들을 내드리고 있죠. 지난 5월 달에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었는데요. 6월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초가 공략 주방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 일단 잠시 한번 살펴보고 솔트룩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하루에 최대 3종목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초가의 매수를 당연히 해서 추천 당일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도까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상한가 위주 종목, 상한가 종목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로킷 헬스케어, 블루엠텍, ICTK 세 종목을 당시에 드렸는데요. 블루엠텍은 9%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고, 로킷 헬스케어도 9% 이상 이걸 챙겨드렸죠. ICTK는 상한가 진입을 해서 27% 이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22일에는 맥ICS라든가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을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엑세스바이오 20% 이상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지 못했지만 짭짤하게 또 수익을 챙겨드렸었죠. 그리고 또 지나가서 상한가 종목 위주로 보도록 하겠는데, 26일이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다시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PI 또 해드렸어요. 엑세스바이오는 12% 다시 한번 수익을 해드렸고, PI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27% 정도 매수가 대비 상승주니까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27% 이익 챙겨드렸고, 27일은 또 KCT라든가 파인메딕스 1승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CT가 12%, 파인메딕스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파인메딕스가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약세에서 출발했어요. 약보합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30% 이상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했었고, 1승도 12% 이상 생겼죠. 28일은 라오로보틱스와 대본마그네틱을 해드렸는데, 대본마그네틱이 12% 정도 이익을 챙겨드렸는데, 좀 아까운 게 이날 대본마그네틱이 28일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좀 먼저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작았다. 12%밖에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겠습니다. 라오로보틱스도 17% 이상 이익을 내드렸죠. 이것들도 전부 이익을 내드렸던 것이고, 대보마그네틱을 좀 빨리 팔았고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6월 들어서 첫날 다시 한번 또 해드렸는데, 대보마그네틱 오늘 웹캐시 두 종목 해드렸죠. 대보마그네틱은 13% 이상 상승 중에 2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 했었고, 웹캐시는 11% 정도 상승이니까 1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웹캐시도 사실상 지역화폐 관련주 중에 하나죠. 이런 그 정책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모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정말 김사부 상한가 종목 수리나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사흘 연속 탄생을 했잖아요. 물론 대본마그네틱을 좀 빨리 팔았지만 사흘째 연속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발굴해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김사부가
증권업계에서 35년간 다져진 내공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경제, TV, 뭐 이렇게 각종 증권 경제 TV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된 바가 있듯이 이런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중이 또저가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차별은 없는데, 다만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꼭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2개를 올려놓고 있어요. 첫 번째 링크는 뭐 손실이 좀 큰 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 같은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최적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고민을 완벽하게 싹 해결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일단 김사부와 함께 올해 시드머니, 종잣돈을 아주 좀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열정, 야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장한 이후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겠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트룩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다. 신정부의 정책이 과연 어느 쪽에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쪽에도 일단 정책에 대한 순위를 본다면은 상위권에 있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AI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정책주로서의 부각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동사의 정부 사업 매출 비중은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한 64%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AI 사업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대정부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이 정부가 AX 사업을 확대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AI 서비스를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있죠. 실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AI 구축 사업 예산은 지난해 966억이었는데 올해는 2,849억으로 이게 30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공공 AI 도입률도 지난해 23%에서 2030년에는 무려 9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정책 기조도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가 될 것이고, 이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주요 정당의 일단 주자들 역시 AI 산업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화두가 될 정도로 투자에 대한 열기를 강화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국가대표로 선정이 될 경우에 기존 SI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혹은 로열티 방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는 5곳의 AI 국가대표 기업이 선발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선발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3년 동안 GPU라든가 또 데이터 인재 자원 등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대표 개발 AI 모델은 초기 AI 산업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연계돼서 수익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가운데 동사에게는 지난 2023년 9월 달에 자체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 루시아 1.0을 출시한 이후에 루시아 2.0에서 2.5, 그리고 5월 말이었죠. 루시아 3.0도 공개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단 발전이 되어지고 있죠. 루시아 3은 언어 생성에 특화된 루시아 3,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MM과 그리고 또 복잡한 추론과 판단을 수행하는 루시아 3 딥, 그리고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분석하는 멀티모달 루시아 VLM, 총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겠는데, 일단 루시아 3를 글로벌 빅테크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모델이다라고 회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범용성 등의 성능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라든가 메타의 라마 등을 뛰어넘은 반면에 사용하는 토큰의 개수는 딥스크만큼이나 적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루시아3는 오늘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는데, 앞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보에 루시아3를 탑재해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늘의 양봉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오전에 좀 부진하다가 거래가 회복이 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가운데 양봉이 크게 출현했죠. 이거는 상승세의 장악형, 상승 장악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5월 말에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이제는 21선이 지지선으로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앞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 전고점에서 이제 4만원대 한번 출렁거리겠습니다만은 전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1차적으로 5만원까지는 상승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정부의 정책들이 보다 좀 더 강화되고 일단 실적 측면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라면은 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굳어지는 한 해가 된다라면은 새로운 고점,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이럴 경우는 뭐 6만원, 7만원대 순차적으로 고점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현재쯤에서는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21선, 뭐 현 가격대 매수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정고점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역시 매수에 대한 전략들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1차 목표치 고점 한번 호흡 조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5만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타점을 잘 잡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김사부가 직접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확한 매매 급소, 즉 타점을 잡아서 수익들을 높여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 김사부가 도와드립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죠. 010-5838-7445로 1. 항상 첫 번째가 좋죠.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오늘 올해 계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